지난번 노사정 합의 실패한 후에 정부가 오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주제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성호 YTN 경제 전문기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상생이란 말이 키워드 같은데요. 상생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던데 전반적으로 좀 오늘 나온 방안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우선 세대 간의 상생을 하자. 무슨 얘기냐? 정년 연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하죠. 그러면 연장하면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고용 부담이죠.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서 그때부터 정년까지 갈 때는 임금을 좀 깎자. 거기서 남은 돈을 가지고 지금 청년 고용 절벽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 고용을 좀 늘려주자 해서 세대 간에 좀 상생을 해보자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원청업체, 하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라든지 이런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그것도 좀 고쳐보자. 원청과 하청이 좀 상생해보자. 상생협력기금과 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세제 재정 지원을 하고 정책자금 우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해서 상생을 하자 하면서 기금을 좀 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정규직과 그렇죠.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것도 또 어제 오는 일이 아니죠. 그 근로 조건부터 임금 격차까지 심하지 않습니까? 또 원청업체, 하청업체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해도 임금이 60%밖에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좀 고쳐보자. 그렇게 크게 해서 세대 간 원청, 하청, 그다음에 정규, 비정규 상생을 해보자.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대탈뷰를 시도했었는데 결국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우리가 주도해서 그냥 밀어붙여 보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금 피크제가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이죠, 임금 피크제요. 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이게 회사를 다니든 공기업을 다니든 나이가 계속 늘고 직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정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정년은 좀 늘려주고 고용은 보장해 주되 임금은 좀 삭감을 하자. 그래서 일자리와 임금 삭감을 좀 맞바꾸자. 그것이 임금 피크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보통 몇 살 되면 그때부터 임금이 떨어지게 보통 통상 55세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기업체마다 정년이 58세인 데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60세로 느는 경우가 있고 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65세 대학 교수들은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면 통상 보면 한 55세부터 들어가는데 통상 대개 한 1년에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10%요? 그런 10%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원을 받는 하면 10%를 빼면 한 9천만 원만 받는 거죠. 그 다음 해에는 그것이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규칙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기업마다 정하는 건가요? 다 다르죠. 근데 보통은 그 정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퍼센트는 그렇게 되죠. 이 임금 피크제에 대한 노동계 입장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계도요. 정년을 연장해 줬으니 임금을 좀 줄이는 것, 그 대원칙에 대해서 노동계도 그걸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임금 피크를 회사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근로자들한테 불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노사 합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것도 보면 취업 규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취업 규칙이요? 취업 규칙.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협의하고 합의한 사항이 뭐냐면은 누구를 고용한다든지 누구를 해고한다든지 그럴 때 사규가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노사가 그건 지켜주자 하는 건데 그 취업 규칙은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권력으로 무슨 법으로 제재할 근거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종의 지침,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노사정 그 대타협 시도할 때 그때 이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임금 피크를 도입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크게 합의를 했지만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에서 합의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비율로 내릴 것인지 이런 건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임금 피크제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그 장애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부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라고 무슨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는 없어요. 예. 어찌 보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94년에 2014년에 정부가 국회가 임금 피크제를 전제로 이 정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말은 쓰지는 않았지만 정년을 연장해 주면서 그 노령 인구나 이런 고용 촉진법에 정년을 연장해 주되 거기에 따라서 노사가 임금 체계를 개편해라. 좋은 말로 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임금 피크제 같은 걸 도입을 해서 뭔가 고용주한테도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 입법 취지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임금 피크제가 앞으로 그 도입되어 돼 있어서. 그러나 거기 있지만 기업이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합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노사가 과반수가 반대했을 경우에는 그 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노동계에 큰 반대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근데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인 거는 큰 게 없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노사 간에 협의를 할 때 그 요율을 어떻게 정할 거냐, 몇 살부터 할 거냐, 이런 걸 할 때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노사가 합의를 안 하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건데 정부는 특히 사측이 노조를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런 시도를 열심히 했다면 이런 말을 씁니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회 통념상 합리성 여기에 또 논란이 일고 있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나왔었던 그 판례의 근거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그때 그러니까 그 사측이 충분히 설득을 했다라고 판단되면 할 수 있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다음에 꾸준히 계속 노력을 했고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군요. 개별 기업들에서. 당연히 쟁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럼 뭐가 사회 통념상이냐.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도 그 정의를 가지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특수한 경우를 일반 기업체 일반적인 룰로 확대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 학계의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건 임금 피크제의 취지가 그렇게 해서 그 남는 재원으로 청년들 고용을 하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동계는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뭐 그런 입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해서 기업들이 임금 피크로 그 돈은 좀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게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느냐? 그것도 강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만 깎이고 실제로 청년 고용은 별도 일어나지도 않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노동계의 우려입니다. 그럼 그걸 좀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해서 절감한 것을 청년 고용에 쓸 수 있도록 뭐 법제화를 하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건 아직 법제까지는 안 가고요. 정부가 내놓은 방법이 그래서 기업들한테만 무조건 또 넘기는 게 아니다. 정부도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컨대 그 임금 피크제 들어간 사람과 청년 고용 신규 고용자 그 사람들 두 사람을 패키지로 묶어서 1년에 한 1,08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도 도울 테니 기업들도 협조를 해라. 그런 얘기고 실제로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금이 한 1조 5천억 정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13개 이제 기관이 흩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그 이번에 좀 정리를 해서 효율성을 높여보자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설명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공공기관들 다 적용하고 민간 기업들 중에서도 6개 업종, 큰 대기업들 있는 업종들 공공기관은 316개 공공기관은 전부 다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군요. 들어가고 민간 부분은 원칙적으로 전부 대상이지만 정부가 보니까 30대 기업 집단이라든지 또 한 6개 자동차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주요 업종 그래서 하나 550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겁니다. 공무원은 왜 안 하느냐라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죠. 그래서 아마 좀 빠져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분명히 한다. 공공기관, 공공기업은 공기업들은 해당이 되지만 한 10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또 이런 게 있죠. 정년이 늘어납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시점을 늦춰놨어요. 그럼 퇴직을 하고 연금 받는 시점은 늦춰놨으니까 그동안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그 공무원의 정년도 연장해 주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몇 살까지로 연장을 하는 65세로 하죠. 65세로 정년을요? 65세로 늘리는데 그건 내년부터 하는 건 아니고 몇 년 뒤에 하죠. 그런데 임금 피크제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죠. 적용이 안 되죠. 지금 공무원들이 연금 개혁 때문에 뭐 어쨌건 뭐 폭은 적지만 연금 개혁이 조금 깎였는데 임금 피크제 얘기하면 이제 또 공무원들이 화낼까봐 그러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지난번에 뭐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그것이 미완의 개혁이다 하는 것은 뭐 거의 정평이 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년간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돈을 5년간 올리고 자기가 받는 돈도 내리는데 그건 20년에 걸쳐서 내리고 그러니 무늬만 개혁이다 하는 비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어쨌건 큰 틀에서 봐서는 지금 청년 고용이 뭐 절벽이라고 하니까 어쨌건 뭐 길은 뚫려야 되는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되는 큰 틀에서는 필요성은 있는 거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걸 얼마나 이제 정부가 잘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동계를 설득하고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한 거지. 자, 그럼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이달 한 20일쯤 전후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경제전문기자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